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문구점을 운영해온 70대 할머니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하루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4년 29살의 새댁이었던 저는 남편 따라 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 마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거든요. 어머나, 여기 아이들이 참 많네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초등학교만 해도 한 학년에 30명은 좋게 돼. 중학교까지 합치면 이 작은 마을의 아이들이 100명도 넘지. 정말 그랬어요. 아침이면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아이들로 마을길이 북적였고, 오후면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술래잡기 하는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들이 학용품을 사러 어디로 가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옆집 아주머니께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우리 마을 아이들은 학용품을 어디서 사나요? 아이고, 그게 문제야. 읍내까지 나가야 해. 버스 타고 1시간은 걸려. 그것도 장날에만 버스가 다니니까 평소에는 갈 수도 없고. 그럼 급하게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참지 뭐. 아니면 친구한테 빌리거나. 우리 집 막내도 며칠 전에 연필이 다 떨어져서 나무젓가락 깎아서 학교에 갖고 갔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연필 하나 때문에 나무젓가락을 깎아 써야 하는 아이들이라니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문구점 하나 해볼까요? 아이들이 학용품 사러 읍내까지 나가는 게 너무 불편해 보여서요. 남편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문구점? 이런 시골에서 돈이나 될까? 돈을 많이 벌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편했으면 해서요. 연필 하나 때문에 나무젓가락 깎아 쓰는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편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해보자.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아이들이 편해질 텐데 뭘. 그렇게 결정한 후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읍내 문구 도매상을 찾아가서 기본적인 물건들을 주문했죠. 연필, 지우개, 공책, 볼펜, 색연필, 크레파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뭔가 큰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 설레더라고요. 가게 이름도 고민 끝에 새마을 문구점으로 정했어요. 그 시절에는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어서 뭔가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문을 연 첫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가게 앞을 쓸고 물품을 정리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첫 손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점심때까지도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아이들이 우리 가게가 생긴 걸 모르나? 걱정이 되어서 학교 앞에 나가 서 있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우리 마을에 문구점이 생겼는데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너 학용품 필요한 거 없니? 그 아이 눈이 반짝 빛났어요. 정말요? 연필 있어요? 저 어제부터 연필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려 쓰고 있었는데. 당연히 있지. 같이 가보자. 그렇게 첫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 아이가 바로 김민수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운명 같은 만남이었네요. 와, 진짜 문구점이다.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민수가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구경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연필 한 자루를 사는 것뿐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줌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날 저녁 민수가 친구들에게 소문을 냈는지 다음 날부터는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들어오던 아이들이 점점 편해하더니
급기야는 학교 끝나면 제일 먼저 우리 문구점으로 달려오곤 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할머니, 새로 들어온 거 뭐 있어요? 어느새 아이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29살의 할머니라니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마을 아이들의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형편이 어려운 집이 많더라고요. 특히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 앉아 있는데 민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머뭇거리더라고요. 할머니, 연필 하나만 주세요. 그래, 어떤 연필? 리비? 아니면 HB? 아니, 그게. 돈을 안 가져왔어요.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민수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어요. 그제야 민수가 평소에도 동전 몇 개로 가장 싼 것만 사던 게 생각났거든요. 괜찮다, 우리 민수야. 저는 망설임 없이 카운터 아래 공책을 꺼냈어요. 그리고 김민수 연필 한 자루라고 적었죠. 할머니가 여기 적어둘게. 나중에 어른 되면 갚으면 되지 뭐.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할머니. 그게 바로 제 첫 번째 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이번에는 박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공책 하나만. 저도 돈을 다음에 가져올게요. 그래, 영희야. 무슨 공책이 필요하니? 수학 공책이요. 내일 시험인데 공책이 다 떨어졌어요.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책이 없다니요. 저는 바로 외상 장부에 영희 이름을 적었어요. 그렇게 하나둘 소문이 났는지 아이들이 돈이 없을 때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괜히 비싼 걸 달라고 하거나 장난감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색연필 빌려주세요. 미술 숙제 해야 해요. 할머니, 컴퍼스 하나만. 수학 시간에 쓸 거예요. 할머니, 가방이 찢어졌는데 새 가방 하나 주실 수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절실한 부탁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외상 장부를 펼치고 아이들 이름을 적어 주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간혹 용돈을 받은 아이들이 와서 조금씩 갚아주곤 했어요. 할머니, 어제 할아버지께서 용돈 주셨어요. 200원이요. 민수가 동전 몇 개를 내밀며 말했어요. 아이고, 고맙다. 그런데 민수야, 너 이거 다 갚으려면 언제 다 갚겠니? 용돈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어야지. 아니에요, 할머니. 빚은 갚아야 해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런 착한 아이들을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외상 장부는 점점 두꺼워졌어요. 김민수, 박영희, 이철수, 최순희, 장동건, 오미영. 아이들 이름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문구점 사장님. 외상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당연하게 여기면 어떡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라면 얼마든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상의해봤죠. 여보, 내가 외상을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외상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빙긋 웃었어요. 뭘 걱정해. 이 정도는 우리가 마을에 하는 기부라고 생각하자.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는 거지. 남편의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더욱 마음을 활짝 열고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모르게 변화가 생겼어요. 언제부턴가 외상으로 물건을 주면서도 받을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마음이 되었다고 할까요?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우리 민수가 쓸 거면 그냥 가져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할머니한테 돈 갚는 거야. 아이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시험 성적표를 들고 와서 자랑하곤 했죠. 할머니, 수학 100점 받았어요. 할머니, 전교 3등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더 기뻤어요. 마치 제 자식들이 잘한 것처럼 말이에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마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몇 집은 도시로 이사를 가고 아이들 수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 문구점을 찾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중학교 가요. 민수가 어느 날 말했어요. 벌써 6년이 지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민수가 벌써 중학생이라니. 시간 참 빠르다. 할머니, 중학교 가서도 여기 올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가면 필요한 게 많을 텐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뭘 걱정해. 필요한 거 있으면 할머니한테 말해. 우리 민수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줄게. 그렇게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우리 가게의 단골이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1학년 아이들도 선배들에게 듣고 저를 찾아오곤 했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인터넷이 생기고 아이들이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문구류 외에 컴퓨터 용품도 조금씩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CD 있어요? 할머니, 플로피 디스크 주세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왔지만 변하지 않는 건 아이들과 저의 관계였어요. 여전히 외상 장부는 두꺼워져 갔고 저는 여전히 기꺼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었죠.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정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마을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기존 아이들도 하나둘 부모 따라 도시로 떠나갔어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어요. 처음 민수를 만났을 때 29이던 제가 어느새 70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외상 장부에 적힌 아이들 이름은 수백 명이 넘었어요. 어떤 아이는 연필 몇 자루만 가져갔고 어떤 아이는 가방과 필통 세트를 가져갔죠. 어떤 아이는 색연필과 크레파스로 꿈을 키웠고 어떤 아이는 공책 몇 권으로 훌륭한 글을 쓰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모든 게 제게는 전혀 손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나 봅니다. 2019년 즈음부터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도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처음에는 단순한 요통인 줄 알았어요. 40년 넘게 문구점 일을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다 보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많이 나빠져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가게 일은 어떻게 해? 걱정 마세요. 제가 혼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특히 무릎이 많이 아팠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혼자서라도 가게를 지키려고 했죠. 하지만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우리 가게가 하루 종일 조용할 때가 많아졌거든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문득 거울을 보니 주름투성이 얼굴에 흰머리가 성성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언제 내가 이렇게 늙었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남편도 그리고 우리 마을도 모두 늙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2020년에는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욱 힘들어졌어요. 그나마 있던 손님들도 외출을 자제하게 되면서 매출이 더욱 줄었죠. 남편은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고 저는 무릎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그해 겨울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 나이에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할 수는 없잖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40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고생이 아니었어.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선물이었지.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랬어요. 힘들고 지쳤지만 그 모든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2021년 봄 드디어 폐업 신고를 했어요. 관청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손이 떨렸어요. 40년 동안 제 인생이었던 새마을 문구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폐업일을 한 달 후로 잡았어요. 그 한 달 동안 정리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무엇보다 그동안 쌓인 물건들과 추억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아쉬워하셨죠. 아이고, 새마을 문구점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서 급한 거 사지? 사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동네 명물이었는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찡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어요. 2021년 5월 15일 토요일이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시작했어요. 바로 외상 장부 정리였죠. 카운터 서랍 깊숙이 있던 낡은 공책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먼지가 폴폴 날렸어요. 첫 번째 장부를 펼쳤을 때 맨 위에 있는 이름이 김민수였어요. 김민수 연필 한자로 1984년 3월 15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그때 그 작고 수줍은 민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민수는 제 허리춤 정도밖에 안 되는 꼬마였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박영희 공책 3권 가방 1개, 이철수 색연필 1세트 크레파스 1세트, 최순희 연필 5자루 지우개 3개. 어떤 아이는 몇십 원짜리 물건만 가져갔고 어떤 아이는 몇천 원짜리 물건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금액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하나가 다 아이들의 꿈이었고 희망이었거든요. 두 번째 장부, 세 번째 장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이름도 많아졌어요. 1990년대에는 한 해에 20명도 넘는 아이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가 정말 우리 마을이 가장 활기찼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름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10년대에는 한 해에 서너 명만 적혀 있더라고요. 마지막 장부를 보니 2019년에 적힌 게 마지막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던 한지우라는 아이가 색연필을 가져간 게 제 마지막 외상이었네요. 그 모든 장부를 다 보는데 거의 3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제가 외상으로 준 물건값을 계산해 보니 대략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0년 동안 300만 원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절 물가를 생각하면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죠. 그 300만 원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웠으니까요. 외상 장부를 다 정리하고 나니 오후 4시가 넘었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마치 40년간의 숙제를 다 끝낸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장부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는데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가 올까? 오늘 마지막 날인데.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청년이 서 있었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은 청년이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으면서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청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참 따뜻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죄송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정리 중이어서. 그걸 알고 왔어요.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거든요. 누구세요? 저 김민수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수라고? 그 조그마했던 민수가? 민수야? 네, 할머니. 저 민수 맞아요.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제야 희미하게 어릴 적 민수의 모습이 겹쳐서 보였어요. 아이고, 우리 민수구나. 어쩜 이렇게 훤칠하게 컸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그 작고 수줍했던 민수가 이렇게 듬직한 청년이 되어서 제 앞에 서 있다니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수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릴 때보다 훨씬 크고 따뜻한 손이었죠. 민수야, 지금 뭐하고 지내니? 대학교는 잘 졸업했고? 할머니 덕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됐어요.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머, 정말? 우리 민수가 선생님이라니. 아이고, 자랑스럽다. 그런데 민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할머니, 사실 오늘 특별한 일로 왔어요. 특별한 일? 민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쓰던 외상 장부였어요. 그것도 아주 낡고 해진 상태로 말이에요. 어머, 이게 어떻게 내가? 제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분명히 제가 버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민수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할머니,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예요. 민수가 장부를 조심스럽게 펼치며 말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이 장부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시는 걸 봤어요. 새 장부로 바꾸신다면서요. 그래요. 기억났어요. 2000년 즈음에 외상 장부가 너무 낡아서 새 공책으로 바꿨었죠. 그때 낡은 장부를 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몰래 주워왔어요. 왜? 부끄럽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거든요. 이 장부에 제 이름이 가장 많이 적혀 있었잖아요. 민수가 장부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정말로 첫 페이지부터 민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저 이걸 보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언젠가 꼭 이 빚을 갚아야겠다고. 아이고, 무슨 빚이라고 그래. 그냥 할머니가 준 거잖아.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분명히 빚이에요. 그것도 아주 소중한 빚. 민수가 장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이 연필로 제가 처음 글을 썼어요. 이 공책에 처음 일기를 썼고요. 이 색연필로 제가 꿈꾸던 미래를 그렸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할머니, 저 계산해 봤어요. 제가 가져간 물건들을 다 합하면 15만 3천 원이에요. 15만 3천 원? 네, 그런데 이자까지 생각하면. 아니, 이자가 아니라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100만 원도 모자라요. 그러더니 민수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할머니, 저 이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민수야, 정말 그러지 마. 할머니가 마음으로 준 건데 무슨. 할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이걸 갚지 않으면 저는 평생 편히 잠들 수 없어요. 민수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민수야, 넌 어떻게 내가 오늘 폐업하는 걸 알았지? 아, 그건 박영희가 알려줬어요. 영희? 우리 영희가? 네, 영희도 지금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해요. 가끔 연락하거든요. 어머, 그래? 영희도 잘 지내고 있구나. 그런데 민수의 표정이 또 달라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오늘 저녁 7시에 마을회관에 오실 수 있으세요? 마을회관에? 왜?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뭘? 가보시면 알아요. 제발 꼭 오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왠지 수상했어요. 마을회관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민수야,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좋은 일이에요. 민수가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다른 친구들 연락처 아세요? 다른 친구들? 네, 철수나 순이, 동건이. 그런 친구들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알겠니? 다들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그런데 민수의 표정을 보니 뭔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시험을 치는 것처럼 확인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민수야, 너 혹시 다른 친구들과 연락하고 다니니? 몇 명이랑은 연락해요. 그래? 누구? 그건 저녁에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민수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민수야, 마을회관에 다른 사람들도 올 거야? 글쎄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너 지금 나 속이고 있는 거지? 민수가 피식 웃었어요. 할머니, 좋은 쪽으로 속이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속인다는 게 뭐야? 그냥 깜짝 선물 같은 거예요. 깜짝 선물.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민수가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올 계획인 건 아닐까요? 민수야, 설마 다른 친구들이 올 거야? 할머니, 7시에 가보세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예전에 외상 장부가 더 있으세요? 응? 왜? 다른 친구들 것도 보고 싶어서요. 저는 카운터 아래에서 다른 장부들을 꺼냈어요. 여기 있어. 이게 2번째 장부고 이게 3번째. 민수가 장부들을 하나씩 펼쳐보더라고요. 와, 정말 많다. 박영희, 이철수, 최순희, 장동건. 다 있네요. 너 이 친구들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해? 할머니, 저희는 모두 할머니의 아이들이었잖아요. 서로 잘 알죠. 그때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잠깐만요, 할머니.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응, 나 민수야. 맞아, 지금 할머니 가게에 있어. 응, 장부 확인했어. 내 이름도 있고 철수 이름도 있고. 응, 다 있어. 민수가 전화하는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였어요. 전화를 끝낸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꼭 7시에 마을회관에 와주세요. 약속이에요. 민수야, 도대체 뭘 계획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께서 40년 동안 저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답례예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세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의 저희가 될 수 없었어요. 아이고, 민수야. 할머니 7시에 꼭 오세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러고는 민수가 가게를 나갔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할머니, 정말 꼭 오세요. 약속. 민수가 떠나고 나니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어요. 계속 두근두근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마을회관에 뭐가 있다는 거야.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어요. 7시까지 2시간 남았는데 그 2시간이 인연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민수가 왔었어. 그런데 마을회관에 7시에 오라고 하는데 민수, 그 작았던 민수. 응, 이제 선생님이 됐대. 그런데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아이들도 올 것 같고.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좋은 일 아니야? 옛날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지? 6시 50분 저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5분이면 갈 거리인데 그날은 왠지 천천히 걸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마을회관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불이 꺼져 있었어요. 아무도 없나? 혹시 민수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싶어서 문을 두드렸어요. 민수야? 있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도 문고리를 돌려보니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민수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할머니. 불이 확 켜지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제가 40년 동안 외상으로 학용품을 주었던 그 아이들이었어요. 이제는 모두 어른이 된 할머니. 저 영희예요. 가장 먼저 달려온 건 박영희였어요. 이제는 깔끔한 간호사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 있었죠. 영희야. 어머, 정말 우리 영희 맞니? 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철수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저는 철수예요. 기억하세요? 철수야. 어쩜 이렇게 키가 컸어? 할머니가 주신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지금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순이가. 할머니, 저 순이에요. 지금은 약사가 됐어요. 순이야. 어머, 정말 다들 어떡해. 한 명씩 나타날 때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 작고 수줍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어른들이 되어서 제 앞에 서 있다니요. 할머니, 저는 동건이에요. 지금 공무원 하고 있어요. 할머니, 저 미영이에요.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저는 현우예요. 의사가 됐어요. 할머니, 저는 지은이에요. 변호사 하고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모두들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민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모두 모였어요. 몇 명이나 온 거야? 28명이요. 28명이나? 정말 놀라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연락이 닿았을까요? 할머니, 사실 저희는 몇 년 전부터 동창회를 해왔어요. 영희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몇 명만 만났는데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할머니 이야기였어요. 할머니가 주신 연필로 공부해서 의사가 됐다고. 할머니가 주신 가방을 메고 학교 다녀서 선생님이 됐다고. 할머니가 주신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서 화가가 됐다고. 한 명씩 돌아가며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했어요. 언젠가는 꼭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자고. 그때 철수가 큰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모두 모아서 준비했어요. 뭘?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외상으로 주신 모든 물건 값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의 감사 마음도 함께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어요. 바로 편지들이었어요. 각자 쓴 감사 편지가 28통이나 들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하나씩 읽어보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영희가 쓴 편지였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주신 공책에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처음 썼어요. 그 꿈이 이루어져서 지금 어린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철수가 쓴 거였어요. 할머니가 주신 색연필로 그린 첫 그림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 그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지금 광고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매일 행복해요.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주신 가방을 메고 대학에 갔어요. 할머니가 주신 연필로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어요. 할머니가 주신 컴퍼스로 수학을 좋아하게 되어서 회계사가 됐어요. 모든 편지에는 제가 준 작은 물건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건 마지막 편지였어요. 민수가 쓴 편지였죠.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보면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할머니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 저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제가 학용품을 사주기도 해요.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위로해 줬어요. 마치 어릴 때처럼 말이에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께 받은 건 단순히 물건이 아니었어요. 순이가 말했어요. 사랑이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맞아요. 할머니는 저희에게 꿈을 주셨어요. 동건이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주셨고요. 그때 미영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중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현우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건 공부만이 아니었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 받은 사랑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것.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저에게 준 거였다는 걸요. 40년 동안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제가 얻은 건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이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릴 적 추억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까지. 할머니, 저희가 결혼할 때도 오실 거죠? 할머니, 저희 아이들도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게 할 거예요.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연락할게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감동적인 하루였어. 그래? 어땠는데? 우리가 40년 동안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남편도 기뻐했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가 키운 아이들인데.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잠을 잤어요. 40년간의 문구점 운영이 끝났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거든요. 바로 28명의 자식들과 평생 이어질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어린 시절 저와 같은 분을 만난 기억이 있으신가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감동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40년 전 그 작은 마을의 문구점이 아이들에게는 꿈의 시작점이었나 봅니다. 이 이야기를 보신 후라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안부 인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인연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저는 송여사입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위의 좋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면 매일 새로운 인생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